오늘장을 명쾌하게 저격해보는 람 기자의 3시 40분입니다. 안녕하세요. MTN증권부 김혜람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정부가 좀 강력하게 밀었었던 코스닥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KLX 300 지수가 올해 2월에 출범을 했었습니다. 이제 8월이네요. 반년이 지난 지금 어느 정도 성과까지 왔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KLX 300 지수는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을 아우르는 양시장 통합지수입니다. 이 지수를 만들게 되면 코스피에만 집중 투자했었던 연기금들이 코스피 200 대신에 KLX 300 지수를 추종하면서 코스닥으로도 자금이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연기금이 코스닥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게 되면 안정적인 시장이 될 수 있고 또 연기금 자금이 들어오면 지수도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었죠. 정부는 이런 취지로 도입을 추진을 했었는데요. 당시에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시장 분위기도 좋았던 데다가 코스닥 활성화 방침에 따른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닥 시장으로 이 기대감으로 굉장히 많이 뛰어들었었습니다. 이 정부발로 인해서 코스닥은 930포인트대까지 올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요. 또 당시에 코스닥 150 레버리지 ETF 순자산이 지난해 10월 정도에는 3천억 원 정도였는데 올해 초에는 1조 8천억 원까지 4배가 늘었었습니다. 코스닥에 대한 굉장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졌다는 거죠. 우선은 KLX 300 지수가 정말 정부가 말했었던 대로 코스닥 활성화가 정말 목적이 되었었던 것인지 그것이 정말 취지인지 이것보다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와서 업계는 솔직하게 말하자면 코스피 200 대신 KLX 300을 벤치마크로 변경하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은 의사결정이고 이 때문에 코스닥이 활성화되기는 조금 어려울 것이라면서 그보다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다수의 종목이 들어간 양시장 통합지수를 드디어 만들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KLX 300은 실은 코스피와 수익률 곡선이 더 유사합니다.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을 통합해서 시총 700위 이내에 있는 종목들 중에 거래대금 순위가 85%인 이내인 종목들 중에서 코스피에서는 237개 종목, 코스닥에서는 68개 종목을 뽑아서 이 지수로 구성했습니다. 코스닥 시총은 한 9% 정도가 되고 나머지 91% 시총 비중이 코스피이기 때문에 당연히 흐름이 코스피와 유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걸 좀 미국과 함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다우 지수는 상징적인 자본시장 대표 지수이고 S&P 지수 500 지수가 실질적인 대표 지수인데요. 우리 시장과 좀 매칭을 해보면 다우 지수는 우리의 코스피 지수입니다. 상징적이긴 하지만 사실 코스피 지수 자체를 가지고 거래 전략을 짜지는 않죠. S&P 500처럼 실질적인 대표 지수 역할을 코스피 200이 해왔는데 이 이론은 좀 부족했었다라는 겁니다. 코스닥 시장까지 코스피 200이 아우르지 않고 있고 종목 수도 200개에 불과해서 너무 좀 종목 수 적다는 겁니다. KLX 300은 2개 시장을 모두 포함하고 종목 수도 이보다 많은 300개니까 국내 자본시장 60년 만에 규모도 있고 대표성도 띠는 지수가 처음 생긴 의미를 갖게 됐다는 겁니다. 이 통합지수로는 또 K탑 300이 있긴 한데 종목 수가 30개에 불과해서 활용하는 곳은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지금은 기관도 외국인도 우리 자본시장에 투자를 할 때 코스피 200을 기초자산으로 추종하고 있는데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KLX 300으로 변경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순서로 보면은 당연히 연기금이 먼저 그다음에 외국인 따라올 수 있겠죠. KLX 300이 실질적인 대표 지수가 된다면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이를 추종하면서 코스닥의 유동성이 갈 수 있게 될 거라는 기대감입니다. 이렇게 말만 해도 여러분 들으시기만 해도 굉장히 긴 호흡이 필요하겠다는 거 아시겠죠? 한국거래소는 다른 지수들에 비해서 속도감 있게 KLX 300 관련 지수를 내놓고 있지만 시장 수요가 생기기까지는 적어도 1년은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2월에 KLX 300 지수를 내놨고 3월 이후부터는 선물지수 레버리지, 선물 인버스 등 KLX 300 관련 5개 파생 전략 지수를 내놨습니다. 이번 달 말에는 KLX 300 지수에 들어있는 종목들 중에서 일부를 추려서 KLX 300 정보 기술이나 헬스케어, 금융 등 5개 전략 지수도 내놓습니다. 반년 만에 이 한 개의 지수, 관련 지수에서 이렇게 많은 지수들을 내놓은 것은 처음인데요. 일단 지수는 빠르게 만들었는데 연기금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우선은 우정사업본부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달부터 퀀트 액티브 자금 벤치마크 지수를 코스피 200에서 KLX 300으로 교체했습니다. 지수가 생긴 지 5개월 만에 최초 변경이었습니다. 이게 좀 다른 연기금으로 기저가 확대가 돼야 할 텐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아직 연기금들 조심스럽게 관망하는 분위기입니다. 사학연금만 해도 지난 3월 달에는 제가 기사도 냈었는데 올해 5월경쯤에는 코스닥형 펀드를 신설하고 KLX 300 지수를 벤치마크로 하는 전략을 검토 중이었었는데요. 이번에 확인을 해보니까 시장을 좀 더 지켜봐야겠다라는 입장으로 선회를 했습니다. 또 연기금의 막현인 국민연금도 아직 관련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 안건으로 올라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국민연금의 관심은 지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이전까지 집중이 돼 있었고 또 1년 동안 공백이었던 CIO 공개 모집도 지금 한창 진행 중이어서 논의를 할 수 없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연기금들이 들어오라고 지수를 만들어 놨는데 벤치마크 도입이나 스타일 투자 등은 좀 요원해 보입니다. 다만 KLX 300 출범 이후 수익률을 보니까 다른 지수 대비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운용순자산 10억 원 이상 KLX 300 관련 인덱스 펀드와 ETF의 설정 후 수익률을 보니까 마이너스 6.89%였는데요. 이는 연초 후 코스피 수익률 마이너스 6.78%보다는 소폭 좀 안 좋지만 코스피 200 지수, 경쟁하고 있는 코스피 200 지수는 마이너스 8.49%를 보였으니까 이보다는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코스피 200에서 삼성전자 비중이 26%인데 KLX 300에서는 이 비중이 23.7%로 낮습니다. 올해 들어서 코스피 지수가 좀 안 좋은 이유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같이 지난해 좋은 성과를 보였던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이 하락을 하면서 이런 수익률이 나온 것 같은데요. 위험도가 코스닥과 함께 연결되면서 좀 분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코스피와 코스닥 간 상관계수가 플러스 0.3에서 0.4% 수준으로 좀 높지 않고 낮은 편이어서 요즘 같은 장세에서 이 두 지수를 통합하면 오히려 변동성이 낮아지고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를 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인덱스 펀드로 유입되는 규모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ETF를 제외한 KLX 300 관련 인덱스 펀드만 보면 3월 달에는 700억 원대가 유입이 됐다가 이후로 정점을 찍었다가 이후로 매달 100억 원에서 200억 원대로 유입되면서 좀 줄어든 상황입니다. KLX 300은 코스닥 붐으로 들어가는 길목 이렇게 해석하시기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건전해지는 방향성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개장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 걸 시간입니다. 내일은 삼성생명과 하나생명, 진에어 등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이 좀 발표가 됩니다. 또 이외에 국제에너지기구 IEA의 원유 시장 보고서가 나오는데요. 이란산 원유 제재로 인해서 일부에서는 국제유가가 90달러까지 올라가는 시대가 오는 것 아니냐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분석이 나올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람 기자의 속 시원한 3시 40분이었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의 상승을 이끈 종목들이 무엇이 있었나 쭉 살펴봤더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상당수의 종목들의 상승세가 강했더라고요. CJ ENM, 신라젠, HAB도 마찬가지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그랬었고요. 이 같은 상승세 내일도 기대를 해도 될까요? 내일도 장 마감되는 저희와 함께해 주시죠. 마감 전략 A+였습니다. 고맙습니다.